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신입니다. 오늘도 서로 끊임없이 논쟁을 펼쳤던 과학자 두 사람을 데리고 와봤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물리학자이자 고전 통계역학을 정립했으며 원자론을 주장했던 인물이죠. 루트비 볼츠만. 그리고 여러분 마하라고 다 아실 겁니다. 뭐 초음속 여객기, 초음속 전투기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마하 2, 마하 3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하수가 이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물리학자이며 앞서 설명했던 볼츠만을 공개적으로 논박하기도 하고 원자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죠. 에른스트 마흐가 있습니다. 당시 열띠였다는 표현을 넘어서 뜨거웠던 이 두 사람의 공방 현장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한 명이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스스로 믿는 대로 학술적인, 학문적인 본인의 생각을 주장한 거거든요. 우리 상식이랑 좀 벗어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두 사람이 왜 그렇게 치열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두 사람의 생애부터 한번 오목조목 뜯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츠만은 어떤 분이냐? 사진만 봐도 이제 수염이 좀 많으시죠. 소위 말해서 좀 역마살이 강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5살의 나이로 그라츠 대학의 수리물리학 교수가 된 볼츠만이 그 뒤에 퀸, 뮌헨, 라이프치히 같은 이런 여러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수학 및 물리학 교수를 역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대학을 옮겨 다니는 동안에 이 볼츠만이 기체 운동론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항상 지속적으로 했다고 해요. 기체 연구, 기체 운동론 이런 게 어떤 걸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생애를 쭉 살펴볼게요. 볼츠만이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나이 많은 동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 친구 괜찮네 라는 얘기를 받았거든요. 제럴드 홀턴 같은 경우에는 볼츠만이 정확하게 준비하고 면밀하게 짜여진 언변에다 탁월한 유머 감각에 인간미까지 더해졌었던 그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과 참관인들로 넘칠 지경이었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896년에서 1898년 사이에 기체론 강론을 출판을 하게 돼요. 기체분자운동론, 기체운동론에 대한 책이 되겠죠. 이런 기체운동 이론을 포함한 통계물리학의 일반적인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통계물리학, 기체운동론 복잡해하지 마시고 현재 어떤 양자론이 등장하는 과정과도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체론 강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이 바람이 빠졌어요. 그럼 그거를 따뜻한 물에다 집어넣으면 팽창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T분의 V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사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사기를 확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압력을 가합니다. 그럼 주사기가 이 내부의 부피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누르니까 부피가 줄어들지. 맞아요. 압력이 높아진 만큼 부피는 줄어들어서 두께 고분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합쳐다 보일-샤를의 법칙. 자, 이렇게 압력을 가지고 부피를 가지고 온도를 가지고 기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공감하시죠? 압력은 뭘로 재죠? 압력계로요. 부피는 뭐로 재요? 용기를 가지고 재면 됩니다. 온도는 온도계로 재면 되죠. 셋 다 잴 수 있어요. 명확하게 우리가 뭔지 알아요. 이 관계가 있어요. 볼츠만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고요. 이게 이상하지 않게 느낍니다. 뭐냐면요. 기체가 뭐로 되어 있죠?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자로 되어 있어요. 입자들 사이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이에요. 자,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볼츠만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었냐면 기체는 원자다, 입자다. 그래서 압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이거 배우기도 했었죠. 기체 입자, 분자가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설이 받아들여지기까지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천천히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기체의 움직임,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이런 것들을 이 입자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동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볼츠만이에요. 통계 물리학입니다. 설명했다고 했죠? 증명한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볼츠만의 통계역학이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아니고요. 현대 양자론이 등장하는 과정과도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의 실제를 부정했던 에르스트 마흐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마흐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격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엄밀하게 판단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볼츠만의 통계역학이 바탕을 하고 있는 그 원자론, 기체가 입자로 되어 있다. 입자들의 움직임이 마치 당구공처럼 쇠고슬처럼 압력을 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 있어? 봤어? 증명해봐. 증명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증명이 안 돼요. 계속 비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볼츠만이 굉장히 심각한 학문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마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요. 잠깐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볼츠만이 옳았던 것 같아요. 기체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배운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때는요, 마흐의 추종자들이 많았어요. 마흐가 나쁜 사람이었고 돈이 많아서 추종자들을 막 이렇게 해준 걸까? 돈은 볼츠만이 받았습니다. 마흐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듣다 보면 마흐가 정말 왜 대단했는지, 당시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왜 마흐를 추종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마흐라는 인물은 볼츠만의 원자론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계속했던 걸까? 마흐의 지난 삶과 가치관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걸 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르스트 마흐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이자 과학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충격파 연구에 기여를 했고 그 결과 마흐의 이름을 따서 물체 속력을 음속에 대비해서 음속의 몇 배다라고 하는 그 마하수라고 하는 것이 쓰이게 된 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특히 과학 철학자로서 큰 영향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거 들어보세요. 정말 과학자라면 이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물리학은 우리의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경험만 기술해야 되고 그 이면의 실제에 대해서 가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논쟁의 타겟으로 삼은 것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봐야 될 것 같은데 18세기에 있었던 기계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현상이 이 공간 속을 이동하는 물질 입자 때문에 발생한다. 말하자면 아까 볼츠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체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있는 기체 입자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명을 못 하거든요. 형이상학적인 가정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계론적으로 여기가 다 그냥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거는 모델로선 괜찮아요. 유효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유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은요, 그것이 진짜다, 실제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선입견이 생겨버립니다. 형이상학적인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본질에서 멀어지잖아요. 이상한 개념 쓰지 마라. 실제로 증명할 수 없는 개념 갖고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이걸 가지고 설명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모든 형이상학적 가정으로부터, 증명 불가능한 무언가 이런 거대한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은 오로지 관찰 가능한 것에만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논리 실증주의자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감정 가능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자라고 하는 거에 영감을 주게 됩니다. 20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귀납적으로 어떻게 추리를 해야 되는지 귀납과학의 역사와 철학 교수로 있으면서 고전역학의 어떤 해석들을 비판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자 경험주의에 근거해서 원자의 실제성을 부정했던 겁니다. 원자가 없다보다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면 굳이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 안 집어넣고도 설명할 수 있지 않니?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원자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많은 화학자들이 이걸 활용해서요. 맞다는 증거는 없지만 화학 반응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왜 질량이 보존되는지, 왜 배수비례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왜 비율이 항상 일정에 가는지 이런 걸 설명할 때 원자를 가져가면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마흐가 볼 때는 압력, 온도, 부피 이런 거시지표를 이용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 연력학 법칙이 있거든요. 이거 충분합니다. 여기에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도입해서 방식을, 그 법칙을 왜 그런지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 괜히 원자 집어넣지 마. 그러다가 진짜로 원자로 있다고 사람들이 오해해. 그렇기 때문에 원자론으로서, 기체 입자론으로서 모든 걸 통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볼츠만과 마흐가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갈등 관계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쫓아다니면서 비판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상한 과학을, 말할 수 없는 걸 갖고 계속 이상하게 막 유사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보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볼츠만은 계속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반박을 효율적으로 못합니다. 못하죠. 증명해봐. 증거 있어라고 하는데 증거는 없거든요. 이걸로 설명이 다 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꺾으려면 이거 이렇게 가정하고 해도 되나? 철학에 대한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과학 철학에 대한 겁니다. 자연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만 얘기해야 되나? 연역적인 걸로 해야 되나? 귀납적인 걸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마흐가 빈 대학교 교수직을 퇴임하자 본인이 이제 그 대학교로 갑니다. 자신이 철학자가 돼서 통계역학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합리화하고자 했는데 어쨌든 이 시도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우울증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자, 두 사람의 마지막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볼츠만은 1906년 여름 휴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목을 매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상하죠? 무슨 굳이 휴가지에 가갖고 가족들 어떡하라고. 심각한 우울증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볼츠만의 묘비에는요 본인이 알아냈었던 엔트로피의 공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S는 K 로그 W라고 써있지요. 자, 이 공식을 통해서 볼츠만은 엔트로피의 절대적인 총량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된 거고요. 사실 볼츠만 이전까지도요 엔트로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엔트로피가 과연 커질까 작아질까를 잴 수 있었어요. 변화는 알 수 있었는데 절대값은 알 수가 없었는데 볼츠만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 볼 수 있고요. 양자역학의 역사를 다룰 때 종종 볼츠만이 에너지가 불연속적일 수 있다. 왜냐면 입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체 자체가 불연속인 게 되는 거잖아요. 입자들의 움직임이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에너지도 불연속적일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이런 걸 주장을 했었던 첫 현대학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흐는 나쁜 사람일까요? 마흐가 주장했었던 그런 이런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다 깨고 오로지 관측의 결과에만 의존해라가 아인슈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마흐의 주장에 경도돼서 그게 맞아라고 젊은 아인슈타인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냈다고도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대 물리학의 큰 두 축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 무조건 맑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요.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알 수 없었으나 실제로 원자가 맞았죠. 그때는 틀렸고 지금 맞은 건가? 그때 근거를 댈 수 없었으면 그때 또 틀린 거라고 보는 것이 맞았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포인트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볼츠만과 마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저도 좀 더 어렸을 때 이런 과학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볼 때 인물 위주로 듣게 되면 볼츠만이 좀 안쓰럽다, 좀 못됐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과학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볼츠만뿐만 아니라 마흐가 그런 주장을 당연히 할 만했겠구나, 지금도 유효한 주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편으로 저도 이들처럼, 여러분도 이들처럼 주장을 위해서,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투쟁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둘러싼 과학에 대한 질문을 풀어드리고 잡다하지만 알찬 지식들을 팡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